제목은 저렇습니다. 지구촌 꽃정상 베스트 7 안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새 정부는 얼굴 패권주의다 이런 여러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긴 국가원수 7위에 올랐습니다. 글쎄 누가 순위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더 궁금한 건 1위가 누굽니까? 1위가 뭐 아는 사람 나오고 있는데 저스틴 트리도라고 캐나다 총리입니다. 예. 이거 뭐 연예인 이상이고요. 71년생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몸매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뭐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캐나다 총리가 1위고 우리가 잘 아는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프랑스 대통령이죠. 5위에 지금 돼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생긴 국가원수 7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꼴찌했습니다. 199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199위 꼴찌네요. 뭐 김정은 얘기는 여기선 뭐 더 하진 않겠습니다. 예, 사실 이종건 실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그 프랑스 배우를 닮았다고 해서 뭐 김정숙 여사가 뭐 실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았는데 그렇죠. 예. 뭐 세계인들도 인정을 하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아낭드롱 얘기가 있잖아요. 프랑스 배우.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아낭드롱이 최고의 어떤 미남 배우로 꼽혔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 사진이 가장 닮았어요. 뉴스티급 제작진 참 짓궂네요. 저렇게 그렇죠. 이분할로 만들었습니다. 정면 얼굴보다는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측면 얼굴. 측면 얼굴을 굉장히 닮긴 했는데 비슷한데요, 근데 문 대통령 본인은 사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자신감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다면은 사진이 사실 좀 드러나요. 자신의 외모가 자신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표정도 밝고 적극적인데 문 대통령 대학생 시절의 어떤 사진들을 보면 이 김정숙 여사가 좀 졸라대서 그나마 표정을 좀 이렇게 좀 밝게 짓지 스스로의 어떤 사진은 조금 우수에 찬 모습 아랑드롱이랑 닮은 점에 그 우수에 찬 모습 때문에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산에서 휴가 중인데 저 화면 보고 깜짝 놀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현정 의원님. 네. 왜냐하면 저 얼굴 패권주의, 물론 뭐 7위가 뭐 완벽히 공신력 있는 데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좀 여러 가지 그 매체에서 한 거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들 얘기도 참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자원봉사 했던 그 경호원들, 그러니까 아마 특전사 출신이죠. 그 최영재 씨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최영재 씨가 워낙 잘생겨서 항상 이제 다닐 때 이제 이제 화제가 되고 했는데 사실은 저 최영재 씨가요. 그 부인이 이제 유명한 그 토익 강사예요. 근데 최영재 씨가 한번 이제 몸을 이제 벗은 이 모습, 상체 모습을 이제 사진 나왔는데, 정말 몸이 탄탄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몸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무술도 굉장히 이제 좀 그 능력이 뛰어나고. 근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원래 이제 어떤 전문 경호는 아니고, 이제 특전사원에서 이번에 아마 본인들이 이제 특전사 선배인 이제 문재인 후보를 좀 우리가 자원봉사에서 경호하자. 그 사실은 본인들이 다 밥값 다 지불하면서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또 새롭게 청와대 경호원이 또 이제 하나의 미남 경호원이 등장을 해서 또 인터넷에 저 사진입니다. 예. 저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청와대 경호원 같은 경우는 워낙 모집 그 기준 자체가 엄격합니다. 키도 1m 75 이상 커야 되고 인물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또 무술도 굉장히 유단자야 되고 그리고 뭐 영어 실력이나 이런 것도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원들은 뭐 누구든지 간에 저렇게 다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분할의 뭐 향연이네요. 저렇게 현빈까지 나오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문 대통령이 뭐 잘생긴 정상 뭐 7위에 오를 정도로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축구계가 좀 나름 한탄의 목소리가 있다는데 오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인데 대회 전에는 최순실 사건으로 계속 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뭐 대통령 선거가 맞춰지면 이제 좀 홍보가 좀 잘 되겠다.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맞추고 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떠가지고 이게 지금 대회가 계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참 이 기사를 뜻깊게 읽은 게 그 김정숙 여사께서 야학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학생들이 이제 다른 봉사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는데 1974년 대학 입학을 했는데 입학한 그 해에 그 학술 봉사단체 백단 학회라는 데 들어가서
밤에 이제 야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야학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는데 그렇죠. 7, 80년대는 야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렵게 이제 공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그런 야학이 있고 그 교사들을 되게 대학생들이 했습니다. 다 자원봉사로 하는 거죠. 그 일을 지금 김정중 여사가 그때 장기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옥수동 그 산꼭대기에 있는 버스 안내양들을 위한 그런 야학이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버스 안내양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버스에서 이제 그 승차 그 돈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버스를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되게 이제 뭐 초등학교만 졸업한다든지 또 무학으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제 배움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죠. 사실은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밤에 또 야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들고 또 학생도 가서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그런 일을 함께 했다는 것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는데 정말 훈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미담 사례들, 뭐,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담 사례들 나오니까 박준 변호사님, 네. 저커버그, 그러니까 페이스북 창업자가 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예, 얘기를 했어요. 미담도 미담이지만 사실은 페이스북 코리아에 가서 라이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세 자체를 페이스북으로 한다고 했던 거를 알고 페이스북 코리아에 메일을 보낸 거예요. 한 만나고 싶다. 아마 저커버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조만간에 만나러 지금 오지 않을까. 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반드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소소한 얘기까지 뉴스특급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요, 정말 쉬고 싶을 텐데요. 쉼표를 찍고 싶어도 계속 불려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팔자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휴가 중입니다. 양산 사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의 첫 휴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건지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내일 하루 휴가를 내셨고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그 휴가가 연간 약 21일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중에 하루를 정식으로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아마 전국 구상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예, 허 교수님 사실 휴가라 하면 한 지금쯤 일어나서 밥도 먹고 뭐 산책도 하고 이래야 제맛인데 오늘도 보고와 지시가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대통령은 말이 휴가지 휴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이라는 게 잠시라도 멈추지 않고 또 일어나는 그 시기마다 이 주요 현안을 끊임없이 보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휴가를 가도 사실은 뭐 부속실장이라든지 주요한 참모들이 다 따라갑니다. 물론 경호실장은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든지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기도 보면 이제 양산 집 앞에 이제 주민들이 지금 와서 이제 대통령님 나오세요 하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 계신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사진 촬영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 저 모습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해서 봉화에 가 계실 때 시민들이 오시면 이제 뭐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또 나와서 하루에 몇 차례씩 나와서 같이 사진 찍고 같이 대화 나누고 했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뭐 찾아오신 시민들이 저렇게 불렀을 때 나와서 같이 해주는 대통령의 모습은 참 보기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직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걸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제하셔야 또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더군다나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요일 새벽에 쏘고 일요일 오후에 쏘고 이렇게 해서 일요일마다 지금 2번을 달아서 쏘아서 정말 대통령이 쉬는 걸 못 보는 그 북한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어쨌든 문 대통령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저는 북한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 저렇게 미사일 발사를 연속적으로 하고 또 일요일에 함으로써 어떤 대응 태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또 미래에 대한 대북 전략이 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라는 걸 아는 이제 분들이 많으니까 양산 시민들 가운데서 저렇게 쉬다 나온 대통령이 같이 사진도 찍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주영은 이제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이 이제 사진사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이종훈 실장님. 네. 근데 취임 12일 만에 휴가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왜 양산을 택했냐라는 해석도 분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를 사용한 거예요.
연월차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다, 네, 여름 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휴가 한 며칠 다녀오거나, 뭐, 청남대, 또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 2013년도에, 갑작스럽게 7월 31일 날 블로그에 올려요. 나 지금 저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이렇게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사진 그냥 대단히 오랜만에 보네요. 예, 저도에 있을 때 그냥 블로그에 올려서 내가 지금 저도에 있다라는 걸 알립니다. 그때도 한 5박 6일 정도 이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굳이 왜 양산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대통령도 연월차를 쓴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걸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월차라고 표현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대통령도 자기가 가면 그냥 그게 일의 연장이고 또 이렇게 일과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통령도 일과 또는 어떤 휴식 이런 부분들을 뭐 여름 휴가 이런 굳이 그런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그런데 연월차를 합니다. 하루를 씁니다. 4개 21일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굳이 밝힌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실 이 노동시간 강도, 노동 강도 OECD에서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 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이 노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연월차를 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다. 그건 굉장히 메시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도 평일에 연차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밑에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자 뭐 이런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MB 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명박 대통령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광우병 파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상을 걸었어요, 청와대를. 근데 문제는 5년 내내 비상이었던 거죠. 일상이 그냥 비상이 돼버려서 비상이 결국 비상스럽지 않고 일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어떤 쉼표라고 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앞서서는 저희가 시민들이랑 이렇게 셀카를 찍는 모습을 쭉 지켜봐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쉬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좀 힘든 부분들이 쉬고 있을 것 싶죠. 네. 쉬러 갔는 거거든요. 마루하고 놀고 싶고 아마 쉬러 갔을 것 같은데 아마 앞에서 대통령이 사진 찍자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경호실장에 나와서 10m 안쪽으로는 올 수 없다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아이돌 이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안에 있다가 나와서 직접 다 셀카를 다 찍어줬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주영훈 경호실장이 지금 사진사 역할을 지금 그렇네요.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면서 뭐 경호도 생각할 겁니다. 아마 하고 또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알던 사람들이 아닐까. 뭐 옆에 이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모습도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중 정치인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유권자나 시민들이 사진 찍자 하면은 오히려 피로가 가시면서 저것이 오히려 피로 회복제입니다. 그 국민들이 사진을 찍자 지지자들이 같이 하자 이것만큼 정치인이나 뭐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큰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건 즐겁게 휴가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로 즐겁게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예. 본인의 인기를 실감하는 거니까 본인이 찍고 싶어도 안 찍자고 하는 이런 분위기보단 날 수 당연히 있겠죠.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까지는 뭐 오늘 양산 스케치 외지인들까지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대통령이 휴가를 이제 다녀온 다음에는 어떤 결정적인 카드들 하나씩 내미는데 이번에는 좀 이른 휴가였기 때문에 또 그 카드가 빛을 발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장이 휴가가 난 다음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지 가서 뭐 인사라든지 모든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와서 사실 휴가 갔다 온 그 다음날 정말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긴장하게 돼 있는데 예. 이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휴가 갔다 난 다음에 바로 금융실명제를 그걸 했죠. 그리고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갔다 오자면 그것도 하루 1박 2일 갔나요? 청와대 갔다가 바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허태열 그 비서장을 교체를 하고 김기춘 실장으로 이제 교체 인사를 하고 대규모적 인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대통령이 휴가라고 휴가 밑에서 같이 갔다 가는 큰 코 다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대통령이 휴가 가면 그다음에 비상대기 해야 되는 정도로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대통령도 입장에서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쉬다 보면 좀 새로운 일에 대한 좀 욕망이 막 타오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휴가지 갔다 오면 많은 구상들을 가지고 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면서 인사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또 휴가 기간이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려놓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주가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휴가한다 그러면 다들 좀 우리도 좀 마음을 놓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충격 요법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양산에서 1박 2일 쉬시는 거지만 갔다 오고 나면 바로 내각 인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휴가는 이제 내각 인선에 대한 어떤 그런 휴가가 아닐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전국구장의 의미도 있고 내일 있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 이것도 허 교수님 연장선상에 보는 그런 휴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일 뭐 어차피 서울에서 바로 가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선거 기간이 굉장히 좀 길지 않았습니까? 물론 본 선거는 짧았지만 오랫동안 해왔고 휴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대개 다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중에 잠시 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휴가를 한번 가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아마 내일 그 행사와 맞추어서 겸사겸사로 날짜를 잡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각 인선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각 인선에 관한 마지막 조율도 좀 필요하실 거라 보고요. 저 집 옆에 이제 돌담이 보이는데요. 저 돌담하고 이제 안채를 싸고 있는 돌담이 2개가 있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이제 보니까 돌담이 밑에 우리가 돌담을 하면 다 돌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저기 허 교수님 자주 가보셨군요. 네, 근데 제가 특이한 돌담을 봐가지고 밑에 2층으로 된 돌담이었는데 밑에는 큰 돌이고 위에는 작은 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사 와서 주변에 돌이 많아가지고 돌을 본인이 직접 다 주워서 담을 자기 손으로 손수 다 쌓았답니다. 그럴 정도로 부지런하고 또 이렇게 외딴 곳에 저는 단독주택에 살면은 남성이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여성이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부부가 외딴 곳에서 저렇게 살림을 하더라도 아주 이제 잘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궁합이 잘 맞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 듭니다. 대통령의 반려견 마루가 잠깐 나왔는데 이제 문 대통령이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최고의 하루를 부르니까 저 마루와 함께 저 양산 뒷산을 산책하는 게 본인 인생의 최고의 하루라고 그런 이런 얘기도 한 번 했었죠. 만약에 이제 집이 불이 나가지고 가족들을 다 구하면 다음에 누굴 구할 거냐면 마루를 구한다 했거든요. 다른 후보자들은 뭐 만년필 뭐 이런 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마루는 애완견이고 내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지금 찡찡이하고 뭐 저기 토리는 올라가 있는데 마루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얘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마루가 좀 보고 싶은 것도 있었지 않을까. 마루를 또 양산에서 올라오긴 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병화마을로 갔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산으로 휴가지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저 마루가 나이가 사람으로 치면 한 60살이 넘었대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변화하면 좀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김정숙 여사가 혹시나 지금 또 청와대로 가면 얘가 상황을 적응을 못해서 그럴 수 있죠. 힘들까 싶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터줏대가 있군요. 이종호 실장님, 네. 마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가 대통령 주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송인성 교수가 내정이 됐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무너진 청와대 의료 체계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실망이 많았는데 네네.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송 교수를 다시 주치의로 내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실 국정농단 내지는 뭐 우리나라 공적 시스템 무너진 걸 봤지만 그 중에서도 청와대의 의료 시스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건강을 책임지는 그 시스템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이 우려 또 그 부분에 대한 참담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송인성 교수는 사실 지금 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주치의로만 또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4대가 의사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연세대 의대 2회 졸업생이고 아버지가 서울대 의대 뭐 3회 졸업생이고 또 아들까지 연대 의대 지금 뭐 재학생입니다. 그래서 4대가 의사 집안인 그런 집안이고 또 본인도 사실 우리 소화기내과에서 진짜 권위자예요. 뭐 헬리코박터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장 기관에 있어서 헬리코박터균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또 그러니까 밝혀내신 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은퇴를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명예교수로 계시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어쨌든 송 교수가 적임자다. 뭐 의학계 내에서의 어떤 존경이라든지 혹은 지금 권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쨌든 또 한번 해보셨고 다시 그걸 복원하는 그런 복귀해서 복원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 해서 송 교수야말로 이번 그 무너진 그냥 공적 청와대의 의료 시스템을 복원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가는 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송인성 주치 얘기는 뭐 이제 좀 알려진 건데 오늘 좀 새롭게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저 이현종이 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정신과 자문의를 좀 두라고 했는데 안 뒀고 한방위도 없앴고 이게 좀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 이제 전문의를 없앤 이유는 참 저도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있었으면 그 대통령의 정신 건강이나 이런 문제를 좀 돌봤을 텐데 그걸 왜 특히 안 했는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자기의 속내가 좀 드러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안 한 것인지 뭐 그런 이유도 알 수가 없고 특히 또 한방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주치의가 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이제 한방 주치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한방 그 한의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양방 한방으로 해서 사실 한의학계가 굉장히 좀 홀대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청와대 주치의가 된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이제 양방과 한방을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난 정권 때는 사실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이제 한방 주치의를 이제 김성수 경희대 한방병원장을 내정한 것은 아마 한의학계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뭐라도 양방 쪽보다 또 한방 쪽 하는 그런 나름의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본다면 대통령의 건강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저것도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뭐 주치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휴가로 좀 머리를 좀 식히고 있고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눈여겨볼 지시가 오전에 있었는데요. 김수현 사회수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4대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물론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의중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예, 뭐 지금 언론이나 뭐 모든 예측하시는 분들은 뭐 이명박 대통령의 뭐 어떤 겨냥한 것이 아니냐, 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뭐 정치 보복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요. 방금 저기서도 그 김수현 수석이 이야기했지만 정책 감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정책 감사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쓰신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떤 불법을 발견해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얼마나 정확했고 타당했는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정책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다음에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정책적 오류를 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그때 정책 감사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는데요. 이 4대강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뭐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치적 보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게 말씀 끊어 죄송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상징을 그렇죠. 감사한다. 예,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 이제 뭐 4대강 사업, 뭐 또 녹색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징이라 할 수 있지만 또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계절이 되면 전부 4대강에 녹조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녹조된 원수를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어서 먹는 데가 특히 낙동강 유역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사업적 타당성 검토를 정책 감사를 통해서 밝히고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 있는 것은 바로잡고 뭐 보호의 수문을 열어야 되면 열고 일부 보호의 철거가 필요하면 상징적으로도 철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감사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한 이후에 해보겠다는 거고, 만약 그 과정에서 뭐 시행과 시공 이런 속에서 불법이 있고 또는 어떤 금전적인 뭔가가 있다면은 그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고 그런 제보가 있으면 또 그것을 눈 감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거, 이거는 뭐 선거 기간 내내 선거 공약으로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방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한방 의료 부분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그 한방 주치의가 있었다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시 복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국립대학에 그 한방과 관련된 과를 설치하도록 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까 자막으로도 잠깐 나갔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뭐 다 제대로 조치했고 종합적 치수사항이었다. 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과거에 확인됐다. 뭐 이런 얘기 반박자를 방금 전에 언론사를 통해 보내왔습니다. 예. 끝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